감사합니다. 네. 여기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한 네. 10여 년가량 거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0년가량. 20년가량이요? 네, 그러면 예. 은퇴하시기 전에 이미 들어오신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지금은 그러면 은퇴를 하셨나요? 지금 이제 은퇴를 한 상황이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네.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이 물건이 이제 네.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그런 것까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네네. 예, 워낙 조용하고 예, 예,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 맞습니다. 예, 예. 이제 어떤 부류가 이런 물건들을 선호를 하시냐면 네, 예.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평생 서울에 사신 분들 중에서 예, 은퇴를 예. 앞두시고 나서 약간의 예.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사모님들은 서울 떠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네, 예, 남자분들은 맞습니다. 계속 자꾸 서울 떠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다가 합의점 찾는 데가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전원 생활의 매력도 느끼면서 서울로의 네, 예. 이제 접근성도 굉장히 훌륭한 데들 여러 군데 있죠. 뭐 세곡동, 예. 자곡동 일대라던가 유련동이라던가 혹은 뭐 저 네. 우면동 산골짜기라던가 요런 데까지 네, 요런 예. 데로 이제 타협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매력 있는 데인데 네. 가격에 대한 논의는요. 사실 네. 땅값이거든요. 이런 당도 그렇겠죠. 예. 그렇죠. 건물가를 가치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요 지역성이 네. 가지고 있는 토지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전망을 해볼 때는 네. 모든 땅값들은 다 재료예요. 재료. 네, 예. 이 재료를 활용을 해서 어떤 생산물을 만들었을 때 이 네. 생산물이 많이 나오고 또 비싸게 팔린다면 재료값도 비싸지겠죠. 네. 그런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민간 개발을 통해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지주택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개발이 가던가 네. 이것도 아니라면 토지가 수용이 돼야 돼요. 네. 옆에 있는 이제 뭐 택지 개발 지구라던가 신도시들처럼 이만큼의 일단의 필지를 가지고 정부가 구역 지정을 딱 해요. 그 다음에 네. 일괄로 다 토지 소용을 하고 보상을 해줘요. 이런 형태로 가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때 상당히 좀 두 개 다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마도 오래 사셨으니까 시청자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예. 여태까지 말은 많았었죠. 네, 말은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래서 20년이 저도 궁금한 게 이제 이게 이제 일종 그 전용 주거 지역이잖아요. 예, 종상향 얘기도 계속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계속 그거는 이제 정체 상태에 있었고, 네. 예, 또 이제 그 전에 그 시장 계실 때는, 예. 예, 오세훈 시장 있을 때는 예, 여기를 풀어준다고 이제 약속까지 하시고 그래서 네네네. 예, 계속 사실 주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종상향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도 안 났고, 예, 또 그 가능성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저희는 모르니까. 맞습니다. 시청자님 말씀이 네. 맞고요. 그 얘기는 네. 뭔 얘기냐면요. 네. 그런 제도의 변화라던가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감히 그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 현 상태만 보고서 봤을 때는 이 네,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 어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 수용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저는 봐요. 네. 단순히 민간 개발하게끔 종상향 시켜주고 이런 거는 사실 형평성에 너무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상향을 대가 없이 해주는 적은 없어요. 네. 모든 대가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다만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오래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은 높아졌을 거예요. 네. 반드시 이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향후에도 이게 가치가 좀 있을까요?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네. 급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이런 네. 부분을 보거든요. 시청자님께서는 여기 거주를 하십니다. 네. 그런데 거주 이외에 뭔가를 만드실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봐요. 장기간 더 그게 토지를 어떤 의미죠? 투자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하나를 별도로 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현금이 좀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투자라는 어차피 개념은? 네, 네. 장기간 거주하면서 토지값이 올라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네. 얘가 아파트처럼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그런 물건은 또 아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외에 어떤 현금이 조금 있으시다면 그 현금으로 별도의 투자를 좀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봐요. 아, 별도의 투자되는 거를 제가 이제 네. 좀 여쭤보는 건데요. 네네네.
어떤 형태로 혹시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저희 고객분들 쭉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네.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네. 지금 개인이 살 수 있는 물건의 형태가 주택 형태가 있고 크게는 비주택 형태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지거든요. 네. 근데 주택 형태 중에서는 아파트라는 상품 혹은 재개발 네.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상품이 한 덩어리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단독 다가구 뭐 상가주택 이런 큰 건물들이 있죠. 통건물들. 요런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다세대 오피스텔 뭐 이런 작은 형태 상품들. 이게 이제 주택 형태의 상품군인데 이 중에서 지금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은 너무 과매수가 된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이런 형태의 물건들은 보유에 대한 비용과 양도세를 같이 너무나 많이 높여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를 하더라도 손에 쥘 수 있는 액수가 너무 적어졌어요. 네. 그래서 얘는 탈락. 그럼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은 어떠냐?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물건 역시도 토지가 꽤나 있기 때문에 공시가가 적게 잡히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 또 큰 물건을 추가를 하게 되면 보유세 무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품은 작은 형태의 상품들로 임대사업자 낼 수 있는 물건들 위주로 끌고 가는 게 보다 유리하더라. 그러면 다가구 예.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게 좋다는. 다가구는 이제 한 건물을 통으로 사는 거고요. 다세대라던가 오피스텔 같은 형태들은 무조건 서울에서만 하셔야 돼요. 네. 서울에서도 역세권이면 무조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따로 오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방송상에서 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비주택 네. 상품들은 지금 너무나 좀 리스크가 커졌어요. 네. 임차인 리스크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네. 제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비주택 상품은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사회 변화를 좀 인지를 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략적으로나마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